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문화산업정책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산업정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까지 다 망쳐놔서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화산업정책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어느 정부나 문화산업이 성장 동력이다. 향후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산업에 있어서 창업도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민간 부분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최근에는 VR, AR, MR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DIY 또는 크라우딩 펀드 이런 민간 영역을 정부가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는 소위 문화산업, 예술산업, 문화 콘텐츠 부분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창업을 일으켰단 말이죠. 실제 문화창조융합벨트라고 해가지고요. 문화창조융합센터, 즉 CJ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과거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는 민간의 생태계, 거기에 좋은 거는 끌어들이고 정부는 따라가고 그래서 창업을 굉장히 활성화했단 말이죠. 실례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는 3만 명이 이용을 했고 35개 정도 약 성공 사례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CJ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자체를 감춰버렸고요. CJ가 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는. 그리고 또 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에서 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내, 문화창조융합 아카데미, 문화창조 벤처단지, 문화창조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후퇴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민간의 역량을 이용해서 민간의 생태계에 맞게 즉 창업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체계적으로 직접 경제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말해서 이제 푼돈 정책 단순한 민간의 역량은 제외하고 정부가 그냥 국가주의처럼 개입해서 단순한 정부 지원 전략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정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푼돈 정책이고 그건 민간의 역량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창업, 문체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강소기업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미흡하다. 문체부 스스로 해서 원래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명시라고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량을 시켜서 벤처단지, 그 다음 아카데미, 그 다음은 창조센터, 그 다음 플랫폼, 이 4개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여기에 비단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은 정책 현안이라고 있어요. 그 정책 현안 중에 문화산업, 예술산업, 문화산업 정책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서도 문화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인식하고 창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겠다. 단 한 과제에 불과해요. 한 과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도 결국은 뭐냐. 공정이니 혁신이니 포용이니 이런 걸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인식해서 생태계를 일으키고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저도 보면은 업무보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평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평화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네들이 왜 평화를 얘기합니까? 문화체육을 그렇습니다. 하면 되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체육 분야에서 열심히 했는 선수들이 급작스러운 남북 단일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에서도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의 올해 업무 보고에서도 가장 단연 내세우는 게 남북 교류예요. 마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분야를 굉장히 그쪽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김현철,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난관을 딛고 반대하는 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인 예. 그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라는 그 단체조차도 이제 공기업을 하겠다 그래요. 아, 그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체육관광을 진짜 산업으로 인식하고 일으킬 생각은 않고 평화가 단연 우선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뭐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 이건 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생산적이지 못하잖아요. 사실 다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협회만으로도 지금 잘 꾸려지고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공기업을 하겠다는 결국은 남북 교류 협력, 북한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제재는 미국은 전 세계가 견고하게 유지하고 오히려 러시아,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협회조차도 이제 공기업을 하겠다. 아, 그거는 완전히 전 세계 기조와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말 미래의 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을 창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할 생각을 않고 남북 교류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또 문제점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그 국가 기조에 따라서 포용, 공정을 얘기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기보다는 공정복지부라는 얘기를 들었고 공정복지부. 예. 네. 그게 문체부의 업무 보고의 최우선 순위 북한 다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북한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창업이나 그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창출 이런 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야, 굉장히 심각한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것 다름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문체부에서는 정말 과연 푼돈 정책, 그 다음 정부의 단순 지원 사업 이걸 가지고 또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연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 그죠. 근데 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학계에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영국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벌써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영국은 창조산업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문체부와 똑같은 그러한 문체부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창조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경제를 일으켰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창조산업이라는 걸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해서 굉장히 일으키고 창조산업이 고용 증가는 물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정부가 했던 창조산업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이제 문체부조차도 북한 일변도로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정책은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냥 유명무실한 아, 그러니까 완전 분산적인 정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과연 문재인 정부 지난 2년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 한때는 이거를 정말 일으키겠다, 성장 동력하겠다 그러한 과거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문체부 공무원들조차도 서로 자주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과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VR, AR 콘텐츠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저 부서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 중에서도 정말 미시 정책 중에 하나인 문화, 산업, 예술산업 이걸 산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화 콘텐츠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류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만, 기타 이제 문화 콘텐츠들이 너무 좌파로 흐르고, 반미로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여러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한류도 끊기고, 반면에 지금 좌파로 흐르면서 북한에 경도되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 지금. 예,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한 노력들, 문화산업, 예술산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1인 창조기업, 창업, 그러한 노력들을 모든 걸 적폐로 해서 다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추경을 통해서 엄청난 펀드를 조성하면 뭐합니까? 그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태 펀드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 운용사에 돈이 흘러갔어요. 그럼 그걸로 정부 재정이 집행했다고 해서 집행이 끝났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투자 자문사에서
실제 민간에까지 돈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 이런 부분 소위 또 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술가의 공정 북한만 주장하다 보니까 정말 과거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에 36세 평균 36세의 젊은이들이 벤처 단지에 입주하고 그렇게 창업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백수됐죠. 뭐. 예, 사라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으면 뭐합니까? 민간에 흘러가서 그러한 걸 끌어들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냐, 깨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듯이 문화산업 부분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네. 그 직접 경제 효과 4개 축이 교육 기능, 벤처 단지, 그 다음에 창업 지원센터, 그 다음에 플랫폼, 이 4개가 일거에 무너지고 분산형으로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인사동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한류의 메카라고 하는 그런 게 서울에 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대한항공 부지에 한류 체험 관광이라고 하는 사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과 연계한 그러한 전략도 없어지고. 없어졌습니까? 예, 그래 한류 체험 관광 공간을 여러 개 형태로 테마를 만들어서 우리 창업한 사람들의 제품이건 창업하는 1인 창조 기업의 문화예술이건 이런 게 다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관광의 메카를 인사동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 그런 계획이 다 백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후퇴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 경제는 마이너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죽이는 정부니까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경제가 무너지고 있군요, 정말.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미시경제 안에서도 많이 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와 있군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곳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눈에 보이는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앞으로 나갈 길이 암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영화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3D 영화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 기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여기도 지금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은 조금 살아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걱정됩니다. 다 나가고 나면 여기는 아무도 없죠. 알거지 될 것 같습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